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이와타 대 세레소 오사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와타의 주포 저메인이 돌아왔다. 일단 폭발력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수가 돌아온 점은 호재. 다만 이와타 이외에는 별다른 보조 득점원이 없다는 점은 공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메인도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특히 세레소의 중앙 블록의 견고함이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세레소의 경우도 원맨팀 성향이 강하다. 레오 세아라가 주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시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한 편. 물론 세레소의 경우 중앙에서의 견고함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4-2-3-1로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없지는 않다. 이와타의 수비가 지난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압박을 당하면 자기 진영에서의 실수도 제법 나오는 편. 세레소가 신승하는 상황을 기대해 보고 있다. 두 팀이 서로 공격에서는 원맨팀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득점 차이를 크게 벌리기 어려워하는 편. 물론 세레소의 경우가 체급이나 단단함에서 장점이 뚜렷한 편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 특히 자기 진영에서의 실수가 잦은 이와타의 약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간바 오사카 대 비셀고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바의 경우는 최근 수비와 역습이라는 실리적인 플레이가 잘 통하고 있다. 특히 고베를 상대로는 이 양상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고베에게 최근 당하는 시나리오는 간바가 공격적으로 갔다가 고베의 수비에 막히고 역습으로 타격을 당하는 케이스가 잦았기 때문. 특히 최근 유효 슈팅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공격진의 개인기로 상대의 압박을 돌파하는 것으로도 효율을 낸 바 있다. 고베가 전반적으로는 최근 리그에서 부진한 흐름이다. 특히 상대가 고베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고베도 상당히 역습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전력과 수비력과는 별개로 공간을 확보하는 데 꽤 애를 먹고 있는 분위기. 리그에서는 최근 4경기에서 3골만 넣으면서 꽤 화력이 부진한 흐름이다.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간바가 수비와 역습 지향적인 팀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고베가 상대방이 신중하게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공격력을 잘 투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물론 고베의 수비적인 역량이 우수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로 쉽게 한쪽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우라와 레드 대 가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수비적인 페이스가 좋지 못하다. 특히 고베전에서는 상대에게 패스워크를 자주 허용하는 모습. 우라와가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준다고 해도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지 않는 특성을 지녔는데 그 양상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점. 특히 가시마도 빌드업을 꽤 유려하게 할 수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슐츠 복귀 이후에는 우라와의 수비가 더 상승 곡선을 타기를 바라야 한다. 가시마도 수비가 완벽한 팀은 아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수비에서의 역습 허용이 늘어나는 편. 우라와를 상대로도 실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이유다. 다만 가시마도 원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등 공세에 힘이 만만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패스의 질이나 성공 확률 자체는 높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시마가 근소 우위 정도라고 보고 있다. 일단 우라와가 상대에게 점유를 허용하지만 수비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던 편. 다만 최근 패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등 장점인 수비가 불안하다. 가시마 역시 역습 대응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원정에서도 골 기록이나 공격 성공 확률은 매우 높다. 금일 네 번째 경기 가시와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사실 가시와가 아예 잠그는 편은 아닌데 오히려 압박 라인을 꽤 공격적으로 잡는다. 수비도 공격적으로 수행하는 마치 다처럼 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라인이 높은 점이 반복적인 시점의 원인이 되고 있고
호소야 등 공격수들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 따라서 가시화가 기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지난 경기 미치타의 퇴장 이후 경기가 마리노스에게 밀리고 말았다. 이 퇴장이 상당히 아쉬운 이유라면 공수 전환이 빠른 와중에도 밸런스를 잡아줄 선수가 빠진 것이기 때문. 전반적으로 수비와 코어 미드필더 라인에 구멍이 많이 생긴 상황. 현재 히로시마가 경기력이나 세부 스탯은 매우 좋은 팀이라고 하지만 원정에서는 의외로 승점 정리 페이스가 좋지 못한 점도 마음에 걸린다. 히로시마가 꽤 힘들 수 있다. 미드필더와 수비에 잇따른 이탈로 밸런스를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가시화 입장에서도 경기력에 기복이 상당히 심한 점은 감안해야 하나 히로시마도 원정에서는 2승 6무 1패로 생각보다 승점 정리 페이스가 두드러지는 모습은 아니다. 금일 5번째 경기 쇼난 대 FC 도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난이 도쿄를 상대로는 상당히 상성이 좋다. 특히 어린 선수들이 다수라서 기동성이 좋은 데다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는 능력도 좋은 편. 지난 경기에서도 나고야를 상대로 후반전에는 완전히 쇼난이 기세를 잡은 모습이었다. 특히 도쿄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것을 카운터로 받아치는 것이 잘 통하고 있는 모습. 최근 오전에서는 3승 1무 1패로 쇼난이 더 좋다. 도쿄의 약점은 수비. 일단 하위권 팀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올라오는 편인데 뒷공간과 측면을 노출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이다. 감독이 상당히 티오피독 운영과 자신들이 주도하는 성향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마치 다가시와 나고야 등 역습 성향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는 양상. 생각보다 쇼난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상성에서도 유리한 것이 기동성과 에너지 레벨이 좋아 도쿄를 상대로 카운터로 재미를 꽤 보고 있는 모양새. 물론 쇼난의 수비력은 전력상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도쿄를 상대로도 난전을 유도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스토리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모습이었다. 금일 6번째 경기 사간도스 대 교토상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간도스는 수비 역습 성향에 약하다. 사간도스의 플레이가 기동성이 꽤 좋지만 정교함이 꽤 떨어지는 탓이라고 할 수 있을 듯. 물론 교토를 상대로는 상대도 틈을 자주 보이는 것을 잘 이용하는 편이긴 했으나 최근 교토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성향으로 바뀐 점이 꽤 부담이다. 당장 지난 경기에서도 단단한 블록과 역습으로 무장한 후쿠오카에게 당했기 때문. 기본적으로 교토는 사간도스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던 편이었다. 다만 최근 리그에서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기조 변화 덕. 최근 3경기에서는 점유율을 35%를 넘기지 못할 정도였다. 다만 하라를 타겟터로 세우고 롱볼로 가면서 최대한 카운터를 효율적으로 먹이는 것이 제법 잘 통하고 있다. 세레소나고야 같이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근 교토가 기조를 변화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수적으로 변한 상황인데 블록과 역습에 강한 팀을 상대로 사간도스는 상당히 약했던 편이라는 점이 중요할 듯. 그동안 서로 맞불로 가면서 사간도스가 이득을 챙기는 편이었지만 이 매치에서는 오히려 교토가 더 상성해서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